안녕하십니까. 저는 장하원이라고 하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경희대학교에서는 의료인문학 관련 교과목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마스크가 갖는 의미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매일매일 써야 하는 대상이 되었고, 굉장히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역 도구가 되었는데요. 언제 어떻게 이런 답이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마스크를 썼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의문을 품고 있고, 저도 그런 연구자 중에 한 명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라 함은 이제 제 발표에서는 한국 사람이고, 또 조금 더 넓혀보자면은 이제 동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의 시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와는 달리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굉장히 이제 환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 반면 서구 사회에서는 굉장히 늦은 시기까지도 이제 호흡기 증상이 없는 일반인들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권고되지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마스크를 열심히 쓰는 동양인들에 대해서 어떤 반감이라든지 비판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사회별로 이렇게 마스크 쓰기 실천이 다르게 나타났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제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 1월 20일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이제 27일에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가 주위에서 경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이제 당시 우리나라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를 했고요. 건강한 일반인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당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WHO 같은 이런 세계적인 보건기구에서도 이 정도의 지침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제가 가져온 뉴스에 보시면은 그 2020년 1월 말,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도 벌써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썼고, 이제 마스크 판매량이 굉장히 급증했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즉 어떤 방역 수칙과는 무관하게 이제 건강한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이제 마스크를 열심히 썼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2020년 1월 말과 2월 그 정도 시기가 굉장히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질병, 그리고 이제 마스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었던 그런 시기인데요. 그 갈등의 하나의 원인으로 이제 저는 이제 과학과 정책 분야에서의 마스크가 갖는 의미와 이제 대중적인 영역에서 마스크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상충이 됐기 때문에, 달랐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혼란들이 발생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막 마스크를 찾아다니고 하니까 방역 당국은 2020년 2월 말까지는 일단 건강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이제 호흡기 질환 환자들에게만 마스크를 권고하는 그런 초기의 지침을 계속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이런 지침들에서, 그리고 이런 어떤 세계적인 기준들에서 마스크라는 것은 이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의 비말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대상으로서 이제 의미를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대중적 영역에서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마스크라는 것이 그 오염원이 이제 어떤 것이든 간에 이제 그 오염원으로부터 마스크를 쓰고 있는 나 자신을 보호해주는 도구로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런 점들을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런 인식이 자리 잡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미세먼지 문제를 수년간 겪어왔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마스크 쓰기가 굉장히 생활화돼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마스크 생산 기반과 뭐 KF 그런 등급과 같은 그런 관리 체계들이 잘 발달이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서구 사회와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점은
얼굴을 가리는 것에 대한 금기 같은 것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 그런 점들로 인해서 이제 대중적 영역에서는 굉장히 나를 지키는 방패로서 이제 마스크를 열심히 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좀 확대시킨 것이 이제 언론 보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당시 이제 코로나19가 지금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질병이 됐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신종 질병이었는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막 제기가 되고 또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이제 마스크를 쓴 확진자의 사례는 굉장히 모범 사례로서 이제 보도가 되고 한편으로는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이제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머무르면서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는 그런 보도들이 마스크의 힘이라든지 마스크의 효과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마스크의 효과라는 것을 어떤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전부터 이제 각인시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2월 하순에 이제 소위 이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마스크 수요가 워낙 갑자기 급증을 하고 공급이 이제 그것을 못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보건용 마스크의 어떤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사회적 갈등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3월 3일이 되면은 이제 질본과 식약처에서 마스크 사용 권고 사항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당시에 마스크 착용 권장 대상을 기존에는 이제 주로 이제 환자들이었다면은 이제 지역사회 일반인, 그러니까 어떤 호흡기 증상이 없는 일반인으로 이제 마스크 사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정 사항이었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침을 개정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워낙 이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불안해하니까 이제 이 마스크 사용 방식을 좀 더 상세히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좀 어떤 감염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만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이제 그 외의 상황에서는 면 마스크를 써도 충분하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보건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방식도 있다. 이런 식의 안내를 하면서 마스크 착용 권고 대상을 굉장히 서구 사회보다는 빨리 이제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넓히게 됩니다. 의사협회에서 나온 권고안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고요. 물론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의사협회도 그에 따라서 건강한 일반인에게 이제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마스크 착용 권고 지침만 바꿨을 뿐만 아니라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이제 마스크 부족 현상 때문에 마스크 가격이 이제 굉장히 불안정해지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이제 2020년 3월부터는 공적 마스크 제도라는 이런 초유의 제도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마스크 오브제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겪으셨겠지만은 태어난 생년에 맞춰서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개수의 이런 마스크를 온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마스크 오브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마스크 생산 라인 같은 것들이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잘 갖춰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마스크 대란 같은 것들이 이제 몇 개월을 거치면서 좀 안정화가 되고 결국에 이런 공적 마스크 제도도 이제 한 4개월 정도 유지한 뒤에 폐지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기에 마스크라는 것은 굉장히 국민의 권리, 즉 마스크를 쓰고 싶을 때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공평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국민의 권리가 되고, 마스크의 안정적인 공급은 이제 국가의 의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마스크 사용 대상을 넓히고 마스크 생산을 꾸리는 동안에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제 마스크 정책이 점점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제 2020년 4월에는 미국에서도 이제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는 이제 WHO에서 이제 일반인에게 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호흡기 질병에 있어서,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을 대상으로 마스크 사용 지침을 WHO에서 처음으로 일반인으로 넓힌 그런 지침을 바꾼 그런 첫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보건용 마스크 생산 라인이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의료인들이 사용할 마스크가 부족한 것들을 좀 우려해서 이 당시에는 이제 면 마스크, 홈메이드 마스크 이런 것들을 주로 권고를 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점점 마스크 정책이 바뀌게 되는 데에는 이런 과학 연구들이 쌓여간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 감염이 가능하다는 것이 점점 명백해지면서 이제 환자들만 마스크를, 그러니까 증상을 느끼는 환자들만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좀 정책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고, 또 랜시시라는 굉장히 저명한 저널에 2020년 6월에 이제 처음으로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질병을 대상으로 해서 마스크의 효과를 분석하는 그런 논문이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이제 마스크 정책들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과학계에서는 이런 마스크의 효과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다, 이런 목소리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벽한 과학적 증거만 기다리다가 이 마스크 쓰기를 제때 권고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이런 주장들도 제기가 되면서 결국에는 아주 완벽하게 마스크의 효과가 입증되진 않았더라도 일반인들의 마스크 착용을 과학계에서 좀 지지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과학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마스크의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일상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례로 이렇게 승용차를 함께 타고 있었는데 이제 확진자와 동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모두 착용하고 있어서 추가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수천 명에 이르는 교인이 함께 예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스크 때문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았다는 이런 사례들이 언론 보도는 물론이고 이제 방역 당국의 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스크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발표가 되면서 결국엔 마스크라는 것이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고 우리 사회 전체를 지키는 그런 방역 도구라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2020년 7월경이 되면은 방역 당국이 오히려 이제 초기에 어떤 마스크 사용 지침, 즉 환자들만이 이제 마스크를 써도 충분하다는 그런 지침을 발표했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제 사과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8일에 이제 권준욱 부본부장이 나와서 코로나19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이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나 아니면 다른 각국의 지침대로 말씀드렸던 점을 항상 머리 숙여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하면서 결국 이제 마스크는 우리나라에서 환자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한 일반 시민도 써야 하는 그런 방역 도구로서의 지위에 확고히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13일부터 굉장히 많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됐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 어떤 이런 법적인 제재가 없는 상태에서도 굉장히 사회적인 책임으로서 이제 마스크 쓰기가 실천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마스크가 어떤 의미를 거쳤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나의 건강을 보호해주는 방패였다면은 이제 중반부에는 어떤 권리,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서의 마스크가 라는 의미가 있었고, 또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사회적인 의무로서 이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의미로서 이제 마스크 쓰기가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가 어떤 답이 되고 방역 도구가 되기까지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연구들, 그리고 마스크의 효과에 대한 이런 과학적인 입증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이런 마스크 쓰기 실천,
그리고 그에 발맞춘 어떤 한국의 방역 지침과 제도, 그리고 어떤 마스크라는 어떤 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기반들이 만들어진 것이 결국 마스크 쓰기를 계속해서 추동하고, 이것이 마스크의 효과를 계속해서 입증하면서 마스크가 지금의 지위에 오르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백신이라는 또 다른 해답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마스크가 단 하나의 답으로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마스크라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확고한 어떤 건강을 지켜주는 어떤 방역 도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